결혼 4년 차 기혼 여성이에요. 저는 27살, 남편은 31살로 저희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처음 남편을 소개로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도 저에겐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댁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얼굴도 뵙지 못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아들이자 장남이고 오빠인 남편에게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의지를 심하게 하셨어요. 다행히 남편이 단호박처럼 자기 집에 되는 것은 되고 불가능한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결혼하고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게 결혼이 1년이 넘어가니 슬슬 저에게도 영향을 미쳐와서 얼마 전 큰 일이 있었어요. 저희는 다른 부부가 많이 그렇듯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수입은 각자가 관리하고 생활비와 각종 공과금은 절반씩, 그리고 양가해드려야 하는 기념일 및 용돈 같은 건 각자 알아서 하자고 결혼 전부터 합의했어요. 남편은 지금까지도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직원 2명을 데리고 그 동네에서는 제법 큰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댁은 아까 잠깐 언급했듯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수입이 없으셔서 남편이 결혼하고 매달 150만 원씩 보내드렸고 10년 된 30평대 빌라에서 시누이와 살았어요. 그에 반면 저는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고 부동산 자산이 꽤 있으셔서 시댁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좀 있는 편이신데 제가 현재 운영하는 약국도 친정아빠가 건물 1층에 자리를 내어주셔서 감사하게도 지금 시세에 말도 안 되는 월세를 내며 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결혼하고 첫 신혼살림을 차린 집도 친정아빠가 미리 사놓으신 서울 강남의 아파트였는데요. 저 못지않게 남편을 좋게 본 아빠가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갔더니 신혼집은 내가 마련해 뒀으니 자네는 부담 갖지 말고 혜령이랑 의논해서 같이 신혼살림 장만해. 대신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이왕이면 돈 더 주더라도 좋은 걸로 사고 첫살림이 좋아야 잘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남편도 깜짝 놀랐었어요. 저희 아빠는 남편이 아버지를 여의고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대견해하면서도 측은하게 여기셨죠. 아마 당신도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남편에게 장인어른 이전에 아버지의 자리를 채워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달리 형제가 없어서 저희 집에 남편이 사위이자 아들인 셈이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시어머니는 유일한 수입원인 아들을 저와 저희 집에 빼앗겼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대기업 다니는 자기 아들이 저에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만 보면 내 아들이 100배는 아깝지 아까워 라는 말을 무슨 추임새처럼 내뱉으셨는데요. 당연히 들을 때마다 기분은 나쁜데 남편이 알아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회사 빼면 뭐 하나 내세울 게 있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욕해. 하며 어머니의 입을 막아버리니 달리 그것 때문에 화를 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이렇다 보니 언제나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는 아무리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밉상짓을 일삼았어요. 그러던 중 한 번은 친정엄마랑 백화점에 갔다가 엄마가 예쁘다며 명품 프라다 가방을 사주셨어요. 그 가방을 본 시누이가 제 가방을 힐끔힐끔 보더니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우자 대뜸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니, 그 가방 솔직히 언니랑 안 어울려요. 왜요? 그 가방은 나처럼 20대 초반이 들어야 간지나는데 언니는 곧 있으면 30이잖아요. 괜히 그거 메고 다니다가 어리게 보이려고 안 닮았냐는 말 들어요. 그러지 말고 언니는 돈도 많으니까 다른 거 사고 그거 나한테 주면 안 돼요? 이 가방을 달라고요? 솔직히 언니 신혼여행 다녀와서 나한테 뭐 사다 준 것도 없잖아요. 내 친구 올케들은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도 사주고 했다던데 새 거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거 나 줘요. 어때요? 컬? 저는 신우이의 논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는 제가 답답하다는 듯 자기 가방도 아니면서 콜, 무조건 콜해! 라고 말했고 저는 순간 정색하고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미안한데 이 가방은 친정엄마가 사주신 거라 줄 수는 없어요. 저희 엄마 눈에는 제가 그렇게 어려 보였나 보죠.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아가씨한테 내가 면세점에서 선글라스 사다 줬는데 사다 준 게 없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요. 가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 딴에는 생각하고 그런 건데. 예, 넌 돈도 많은 애가 말을 어쩜 그렇게 야박하게 하니? 줄 수 없으면 하나 사준다고 하면 좀 좋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 친정이 잘 살고 제가 월세도 거의 내지 않으면서 약국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집 명의도 친정아빠 것이고 약국도 지금은 아빠 덕에 지출을 줄이고 있는 입장이라 제가 마음에 빚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고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제 나름 돈을 모으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무슨 구두쇠 보듯 했어요. 무슨 일이야? 나 없을 때 무슨 말 했어? 자기야, 그게 아니다. 얘기는 무슨 아무 얘기 안 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돌아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급히 제 입을 막으셨어요. 이쯤이면 대충 시댁과 저희 부부의 사이를 짐작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듯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 눈을 피해 어떻게든 저에게 돈이면 돈, 물건이면 물건 얻어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전화가 무서웠고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시시콜콜 시댁의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그랬는데 그런 데는 제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아무리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어머니도 자기 동생도 버겁다고 했어요. 자립할 생각도 없고 어떻게든 자기한테 의지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싫었다고요. 그렇다고 자기한테 뭘 해주거나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싫다는데도 데리고 다니면서 돈 계산을 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와 만난다고 했을 때도 시댁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았고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마치 자신들이 편하게 쓰던 지갑을 잃어버린 듯 그렇게 아들을 장가 보내기 싫어했다는 소리를 나중에서야 남편을 통해 듣게 되었죠. 솔직히 가족이니까 지금까지 참았지 남이면 절대 엮이기 싫어.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늘 창피하고 미안해. 혹시라도
우리 엄마나 석주가 이상한 소리 하면 나한테 바로바로 말해. 내가 자기 신경 쓰지 않게 알아서 잘할게. 남편이 미리부터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가운데서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여간 조심스러웠겠어요. 괜히 저로 하여금 분란이 생기지 않을까 저도 남편이 마음 쓰는 게 싫어서 말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주신 것도 없으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예단을 요구하셨어요. 예, 네가 뭘 사면 좋을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적어봤다. 어머니, 기석 씨한테 못 들으셨어요? 신혼집을 저희 아빠가 해주셔서 예단은 따로 안 하기로 했는데. 들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되니? 보는 눈들도 많은데 어떻게 예단을 안 할 생각을 하니? 예, 너도 참 염치가 없다. 그래도 내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기업에 다니잖아. 참말 말고 거기 적힌 건 준비해라. 저는 당황했지만 이왕 적어 오셨다고 하니 주신 리스트를 봤어요. 그런데요, 리스트를 보니 정말 기가 막히는 거 있죠? 당신 세간 살림살이와 시누이 명품 가방, 명품 옷까지 적혀 있는데 이게 왜 예단 리스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충 대답을 얼버무리고는 그 리스트를 고스란히 남편에게 줬어요. 아무래도 그건 남편이 해결해야 할 부분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그 리스트를 보자마자 어이가 없다면서 득달같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내밀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고, 그 일을 시작으로 시어머니는 저를 남편 뒤에 숨어 자기를 골탕 먹이는 괘씸한 며느리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남편에게 시댁에 대한 이야기는 전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얼마 전 도저히 말을 하지 않고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날은 연락도 없이 무작정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제가 있는 약국에 무슨 빚받으러 온 빚쟁이들처럼 들이닥친 날이었고, 여지없이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고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는데 느낌이 다른 날과 다르게 더 쎄하더라고요. 예, 석주가 요즘 연애를 하는데 어쩌면 결혼 얘기도 나올지 모른다고 하더라. 니네가 석주 혼수랑 예단해줄 거 아니면 이번 참에 합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합가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한 말씀이라. 아니, 우리 오빠는 장남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은 몰라도 저 시집 가면 엄마는 혼자 계실 텐데 그럼 장남인 오빠네가 엄마 모셔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진짜 어이없다. 아무래도 이건 저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집 저희 아빠가 해주신 건데 친정에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듣자 하니 너 그 집 니네 아빠가 해줬다고 아주 유세를 떠는구나. 잘난 내 아들 데려갔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뭐? 친정에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잘난 니네 아빠가 안 된다고 하면 나보고 길에 나앉으라는 거야 뭐야? 그리고 넌 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니? 걔가 내 아들이지 니네 집 아들이니? 걔 속마음은 내가 더 잘 알아. 기석이 걔 지금 우리한테 엄청 미안해. 네가 합가하기로 했다고 말하면 오히려 좋아할 거다. 저는 시어머니의 궤변에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남편한테 주택에 대해서는 나쁜 소리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번 일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했고 혹시라도 남편도 합가를 원하면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저보다 펄쩍 뛰며 단단히 화가 나서 저에게 시댁으로 가서 단판을 짓자고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간 저희 부부는 마치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놀라지도 않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석준호, 결혼하는 거 맞아?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 얘기를 해? 너 졸업하고 직장 다닌 지 1년도 안 됐잖아. 그래서? 오빠는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나 연애하는 거 맞고 그 사람이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 그럼 그 남자도 지금 당장 오라고 해. 그래야 확실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하지. 오빠는 동생 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했니? 쪽팔리게 어딜 오라고 해. 그리고 지금 올케 언니 말만 듣고 이러는 거잖아. 근데 무슨 얘기를 해 지금. 그래, 다음에 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내가 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 남편 앞장 세워서 시댁에 들이닥치니. 얘, 너도 참 생각이 없다. 돈만 많으면 뭐해. 사람이 별론데. 엄마, 이 사람한테 막말하지 마.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일을 나 없이 말한다는 게 말이 돼? 그것도 장인어른이 사주신 우리 집에. 누가 사준 거든 내 아들이 살고 있는데 내 아들 집이잖아. 엄마가 아들 집에도 못 들어가니? 막말로 내가 석주 얘 결혼시킬 돈이 있어? 집이라도 팔아야 혼수든 뭐든 해줄 거 아니야. 그렇게 합가가 싫으면 너희가 혼수랑 예단 다 해줘. 어디 가서 꿀리지 않게 책임지고 해주라고. 엄마, 그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는 왔어? 그 남자 얼굴은 봤냐고. 봤어. 사진으로. 허우대 멀쩡하더라. 얘 말로는 돈도 있는 집이래. 시집만큼은 걱정 없겠더라고. 저는 옆에서 대화를 듣는데 이런 말 미안하지만 한심하게 보였어요. 얘기를 더 들어보니 시누이가 남자를 만나는 건 맞지만 그 남자가 그냥 한 말인데 시누이는 진짜로 믿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시누이는 이제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월급이 적은데 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시키는 게 많다고, 또 집이랑 직장이 거리가 멀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항상 불만이 많았고 이참에 시집을 가게 되면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정도인데 남편은 오죽하겠어요? 남편은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먼저 쐐기를 박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나 지금까지 엄마랑 석조 때문에 힘들게 살았어. 이 사람 있는 데서 말하는 거 창피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말해야 할 것 같아. 엄마, 나 결혼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생활비는 어떡하냐고. 나한테 다달이 생활비 주지 않을 거면 결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지금 150씩 드리고 있는 거잖아. 솔직히 내가 그 돈이 안 아깝겠어? 그래도 그 돈 들이면 엄마가 이 사람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잖아. 나 솔직히 작정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안 드릴 수도 있어. 근데 왜 내가 여지껏 참았는지 알아?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야. 엄마는 늘 나한테 뭐라도 뜯어가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엄마 몰래 뭐든 챙겨주시려고 했어. 나중에 나도 가장이 되면 갖고 싶은 것도 참고 때론 희생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당신이 계시는 동안은 장남이라고
부담 갖지 말라고. 근데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엄마랑 석주 부탁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시면서 눈 감으셨어. 내가 그때 아버지 말만 아니었어도 나 진작에 도망갔다고. 야, 150이 돈이냐? 그래, 너 말 잘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너한테 부탁을 했으면 150이 아니라 1,500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지하에 있는 네 아버지가 원통하시겠다. 석주 얘는 네가 준 돈으로는 택도 없어서 학자금 대출까지 받았어. 꼴랑 150 줘놓고 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너가 정 합가하기 싫으면 석주 빌렸던 돈 갚아주고 앞으로 생활비 300 정도는 줘야 될 것 같다. 엄마! 엄마는 아들이 무슨 은행이야? 내가 그 돈 주고 나면 나한테 뭐가 남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생활비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합가? 지금도 이런데 무슨 꼴을 더 보자고 그런 소리를 해? 나 솔직히 이대로 연 끊으면 더 좋거든? 나도 할 만큼 했어. 석주 졸업하고 돈 버니까 나 이만하면 아버지랑 한 약속 잘 지킨 것 같아. 이제부터는 딱 끊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제가 본 중에 가장 많이 화가 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어요. 어찌나 화가 났는지 이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운전을 하고 집에 왔는데 신호에 걸려 남편을 힐끔 보니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더라고요. 사실 뵙지는 못했지만 남편에게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성품도 고드시고 당신도 힘들지만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 일에는 발벗고 나서시는 분이었다나 봐요.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가족들을 남편에게 부탁했으니 아마도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정말로 가족들과 연 끊고 살 거냐고 물었고, 그러자 남편은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러고 싶은데 자기 식구들은 절대 자기를 놓아주지 않을 거라서 생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에게 말도 걸지 않고 본의 아니게 남편 눈치를 보며 지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설마 또 약국으로 쳐들어오지 않겠지 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 저녁 시간이 되자 시누이가 혼자 약국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언니, 저희 엄마 어제 밤새 끙끙 앓으셨어요. 그래서 저 결혼 안 하려고요. 오빠 말대로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제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가씨, 어제 오빠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지금은 아가씨가 직장 생활이 적응도 덜 됐고 안 하던 걸 하니까 힘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1년은 좋게 만나봐야 돼요. 너무 모를 때 결혼하고 살면 후회할 수도 있고요. 지금이 얼마나 좋을 땐데. 에이, 그게 말은 쉽죠. 제가 오빠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언니처럼 전문직도 아니고 제 월급에서 돈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그게 제 현실이고요. 그래서 하는 소린데 저 언니 약국에서 일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언니가 월급 좀 신경 써주면 저도 엄마한테 생활비 좀 드리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시누이의 말을 듣고
속으로 참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든 진득하게 하는 법이 없는 시누이를 아무리 가족이라도 채용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시누이는 말하는 투도 생각도 저랑 맞지 않는데 이걸 매일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누이의 제안을 거절했고 대신 남편 모르게 학자금 대출 받은 건 제가 상환해 줄 테니 그 돈을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로 좀 드리면 어떠냐고 말했는데요. 시누이는 제 말을 듣고 길길이 뛰며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기껏 생각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언니한테 부탁했는데 언니 정말 실망이에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건 말건 엄마는 벌써 부동산에 집 내놨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저희 이사 올 준비나 하세요. 오늘 얘기 잘 되면 집에 가서 엄마 설득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아, 빨리 오빠한테 전화해요. 그래야 오빠가 또 울며 겨자 먹듯 생활비 300 준다고 하지. 저게 동생인지 원수인지 오빠 힘들 거 뻔히 알면서 저런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도 안 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친정에 갔고 친정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 무슨 일이냐며 물으셔서 저는 하도 답답해서 친정엄마에게 시댁의 일과 조금 전 시누이의 얘기까지 모두 말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는 말없이 한숨을 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안서방한테 미안하긴 한데 내가 언제고 그 여자 그럴 줄 알았다. 니네 아빠도 그러더라. 안사돈이 안서방을 자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줄로 보는 것 같다고. 솔직히 엄마는 그래서 너 결혼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안서방이 너무 사람이 좋아서 안서방만 보고 결혼시켰다. 너 속상하겠지만 안서방한테는 별말 하지 마. 엄마랑 아빠가 상의하고 무슨 수를 내던가 해야지. 너희는 자식이니 함부로 해도 우린 사돈이니 함부로 하지 못할 테니까. 엄마, 미안해.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너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뭘 미안해.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의지해. 괜히 말도 안 하고 너희끼리 소갈이 하는 게 더 불효야. 너도 그렇고 안서방도 우리한테는 자식인데 당연히 엄마 아빠가 나서야지. 저는 엄마의 말에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처럼 우리 서방 맛있는 음식이라도 해줘서 기운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날 남편이 더는 저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다며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런 선택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석주한테 엄마가 집 내놨다는 말을 들었어. 아마 그 성미에 그냥 밀고 들어올 작정인 것 같은데 나 더 이상 자기랑 자기 부모님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다. 우리 이혼하자. 아무래도 이게 최선인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결혼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자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둘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이혼을 우리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해야 해? 이건 아니지. 우린 가족이잖아. 패 끼치는 게 어디 있어?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자기도 자식이라고. 오히려 이러는 게 나는 더 서운해. 그날 남편도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편한테서 오늘 낮에 저희 아빠가 갑자기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하더니 괜찮다고 사양을 해도
신용카드를 한 장 주시더라고 해요. 남자가 주머니에 돈 없으면 어떻게 가정을 지키려고 그래? 듣자 하니 집에 생활비도 보낸다며. 이거 들고 필요할 때 써. 사용 내역 나한테 안 오게 했으니까 괜히 눈치 볼 것도 없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장인 어른이 사주셨다 생각하고 써. 가끔 그 돈으로 혜령이한테 기분도 내고. 여자들은 그런 추억으로 사는 거거든.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지금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죄송해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뭘 죄송해? 난 아들이 없어서 자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제 목욕탕 가도 자네랑 같이 남탕에 가면 되잖아. 여자들은 씻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간 혼자 기다리면서 심심해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자네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저희 아빠를 만나고 그 카드를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고이 지갑 안쪽에 넣어만 놨다고 해요. 그 와중에 저를 만나고 헤어진 시누이가 전화가 와서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집을 내놨고 저에게 합가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석주한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찼는 줄 알아?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아버님은 날 아들 생긴 것 같다고 뭐든 해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내 진짜 가족은 내 등에 빨대를 꽂는데 난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봐. 그 반대인 것 같은데.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나랑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났어. 기다려봐. 자기한테는 미안한데 아까 나도 하도 답답해서 엄마한테 얘기했거든. 엄마가 아빠랑 상의해서 답을 주겠대. 자기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한 번은 염치가 없어도 우리 집 도움 좀 받자. 그리고 다시는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 이혼을 하겠다 싶으면 서류는 내가 들고 올 거니까. 저는 농담처럼 그리고 진심을 다해 남편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는 당신 집이 팔렸다며 이사 날짜를 저에게 통보하셨고 저는 친정엄마가 시킨 대로 알겠다고 했어요. 무슨 꿍꿍이야? 어쩐 일로 순순히 알겠대? 아무튼 나랑 석주 들어갈 방 2개 비워놔라. 설마 한 방 쓰게 할 생각이면 어림없다. 그리고 내가 쓰던 것들은 다 낡아서 버리고 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가구도 좀 사고 방도 좀 꾸며라. 너 시집 올 때 집 해왔다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번 기회에 그거 한다고 생각해. 가만히 듣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자기 혼자 신나서 선을 넘나드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미 그 집을 팔고 친정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혜령아, 너랑 안서방만 괜찮으면 당분간은 우리 집 2층에서 지낼래? 한 1년 정도 지내면서 다른 집 알아보면 어떨까 하고 네 아빠랑 얘기했다. 우리랑 같이 지내면 너희 시어머니 합가하자는 소리도 못할 거고 안서방만 괜찮다고 하면 이참에 그 여자 버릇 좀 고쳐보자. 엄마도 사람이 못됐는지 내 자식들 힘들게 하는 사람 나도 괴롭히고 싶다. 물론 안서방이 내게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엄마 아빠 마음은 그래. 저희 남편은 당연히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니 자기는 가족의 울타리를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이사를 진행했고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내놓자마자 바로 계약이 되었어요. 드디어 시댁이 이삿날이 밝았습니다. 버리는 것이 많고 챙겨야 할 것이 별로 없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용달차 한 대로 아침 대바람부터 저희가 살던 아파트로 오셨고 이미 그곳에 이사와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 여기 안 산다며 문전박대를 당해다나 봐요. 야, 너 우리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랬지? 너네 어디로 이사 갔어? 당장 주소 불러! 아주 사람을 우습게 알아? 어머니, 저희 친정에 들어와서 살아요. 친정 부모님이랑 합가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워낙 급하게 진행된 일이라서요. 그 집이 저희 아빠 집이잖아요. 아빠가 그 집 파신다는데 저희라고 별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도 갈 곳이 없어서 친정에 얹혀 살아요. 어머니도 갈 곳 없으시면 여기로 오셔서 저희랑 같이 얹혀 사실래요? 뭐라고? 너 일부러 그랬지? 됐고, 우리 어디든 들어가야 하니까 있는 돈 다 보내. 당장 들어갈 집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우리 돈 없어. 그리고 앞으로 장인어른한테 월세도 내야 해서 엄마한테 드리던 돈도 100으로 줄여야 할 것 같아. 석주 돈 버니까 괜찮지? 그리고 1년 뒤엔 그 돈도 안 보낼 거야. 우리도 집 구해서 나가야지.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더니 처가에서 월세를 내래? 그리고 니들 살 집도 안 해준다고? 엄마가 자꾸 눈독 들여서 안 해주신대. 지금도 하마터면 자기 집에 엄마가 들어와서 살 뻔했다고 그 집 정리하신 거야.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너 그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었어? 응, 가만히 있었어. 만약 나라도 그랬을 거니까. 엄마, 이제 제발 거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 살던 집 팔고 오늘 잔금 받았지? 그 돈으로 앞으로 지내 집 구해. 이번 기회에 집도 좀 줄이면 더 좋겠네. 엄마 끊어. 그리고 앞으로 돈 얘기는 무조건 안 들어드릴 거니까 얘기도 꺼내지 마. 엄마,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여기선 내가 돈이 아닌 자식 같거든. 제발 부탁인데 이제 나도 좀 사람답게 살자. 엄마가 좀 도와줘라. 그래, 네 엄마랑 네 동생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도 더 이상 너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지 혼자 잘 살겠다고 가족도 버린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내가 똑똑히 두고 볼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은 잘해주는 것 같지? 그래도 남은 남이야. 가족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데. 너 그때 우리 찾아와도 우리는 너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다. 이 망할 자식. 네 아버지도 지금 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셔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시나 내가 먼저 연락드려야 하는데 하다가도 그날 남편이 했던 자기도 사람답게 살자는 말이 가슴에 콕 박혀서 내 남편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든 상관없다는 생각에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냥 시누이의 SNS를 통해 그게 진짜인지 꾸며낸 거짓인진 모르겠으나 그럭저럭 사는 것 같고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든 시누이에게 연락이 온다면 그들이 달라져 있지 않는 한 저도 그렇고 남편도 절대 받아주지 말자고 서로 합의를 했어요. 여태 당했던 대로 또다시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라면 내년에는 저희가 모은 돈으로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제가 얼마 전 아이를 임신해 저희의 분가는 아이가 초등학교 갈 즈음으로 완전히 밀리고 말았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원래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았다면서 세 명이 한편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친정인지 시댁인지 행복한 질투가 다 날 정도예요. 우리 안서방 좋아하는 갈비탕 끓여야지. 엄마, 나는 육개장이 좋은데. 그런 자극적인 거 몸에 안 좋아. 갈비탕 먹자. 주말에 안서방 낚시 어떤가? 안 돼. 주말에는 나랑 쇼핑하기로 했어. 안서방, 쇼핑보다는 낚시가 더 유익하지 않나? 솔직히 남자가 쇼핑 따라가봤자 무슨 재미인가? 우리 낚시 나가서 내가 맛있는 매운탕 끓여줄게. 응? 이런 식이라니까요. 이걸 보고 있으면 흐뭇하면서도 살짝 서운한 게 뭐라고 표현하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요, 바로 어제 저는 시아버님에게 뱃속에 있는 아가 소식도 알려드릴 겸 남편하고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참 생각이 많아 보이는 남편 옆에서 저는 차마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속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남편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람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저희 아가도 착하고 멋진 남편을 닮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앞으로는 시어머님이랑 아가씨와 잘 지낼 수 있도록 아버님이 두 사람 정신 좀 차리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남편도 가족들 보고 살 수 있죠. 그럼 저는 평생 아버님 며느리로 충성하고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부디 꼭 하늘에 계신 시아버지에게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지금보다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평생 노력하면서 살게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